안녕하세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유줄리 올리는 그 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병원에 가서 약간의 아주 간단한 수술을 받느라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을 고민할까 하다가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거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읽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그거에 대한 기기도 하나 사보고 했습니다. 우선 메타버스 얘기하기 전에 지난 주말에 제가 다녀왔던 그거를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딜 갔다 왔냐면요. LA Autism Walks라는 단체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제가 속한 청소년 자원봉사 그룹에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 행사 주체의 얘기로는 한 2,000명에서 4,000명 정도. 그러나 제가 볼 때 참석한 2,000명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발런티어들이 좀 있었고요. 그 발런티어에서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걸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걷기 시작할 때 물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참 많은 걸 배웠던 시간이고요. 아침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 행사장에 있으면서 좀 부러웠던 것도 있고요. 좀 창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행사장에 갔을 때 부러웠던 부분들은 그 자폐 아이를 가진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이 모두 자랑스럽게 그 장애를 여긴다는 거였죠. 다른 장애의 단체 행사도 가보았지만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나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티셔츠를 다 가족이 다 맞춰 입고 나왔고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그 자기 자녀 이름을 부르는 가족도 있었고, 그리고 모여서 그 펀드레이징에 참여하는 모습도 즐겁기도 했고요. 사실 거기 참여를 하려면 워커로 참여할 시에는 펀드레이징을 돈을 좀 모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4만 불 정도 모금한 가정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500불 정도 모금한 가정도 있었어요. 그럼 가족의 형편에 따라 또 아는 사람 네트워크에 따라서 그 양이나 액수는 달라지는 거니까요. 어쨌든 참 많은 걸 배우게 했는데요. 좀 씁쓸했고 창피했던 점은 저희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 그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 발런티어로 간 팀이 19명. 제일 큰 그룹이었어요. 그 제가 거기서 레지스트레이션을 도와주면서 본 에이시안 아메리칸 가족은 그러니까 저희도 자원봉사로 갔지만 저희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한 가족으로 쳤을 때 제가 본 눈으로 확인한 가정은 저희 가족 포함 2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생활이 바쁘고 이것저것 바빠서 못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케줄 여건상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만 왜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 단체가 어티즘 스픽스라는 단체로 미국에서 제일 큰 단체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비도 하고 법 제정에도 관여하고 그리고 자폐 아이들의 권익과 인권 신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단체입니다. 물론 단체니까 자세히 들어가면 폴리티컬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는 내가 그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빼고라도 일단 그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웹사이트에 가면 한국어로 된 서비스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런하려면 재정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아시안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것을 사실 저는 또 발견했습니다. 왜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그냥 남들이 낸 목소리에 그냥 숟가락만 얹혀서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좀 목소리를 냈으면 좋았을 걸. 제가 느꼈던 그 것들입니다. 제가 사실 이걸 홀 비디오로 만들어서 올리려다가
그렇게 하지는 말자라고 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어티즘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좀 메타버스 합니다. 가상현실 세계를 얘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저는 텍 세비도 아니고 컴퓨터 긱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영상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뭐 컴퓨터로 하는 여러 가지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가 예전에 인터넷 버블 뭐 닷컴이 생겼을 때 뭐 인터넷 닷컴 그러니까 닷컴이 이제 막 발발한 20여 년 전에 그때 사실 좀 무지했어요. 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지난번에 어떤 엔비디아 사장의 연설을 듣고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컴퍼니를 이름을 바꾸고 애플이 아이폰 디바이스를 이제 10년 안에 줄이고 AR, VR로 넘어간다라는 기사를 읽고 그러면 이 가상현실 세계는 현재 우리 어티스틱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저희 큰아이 때문에 어큘러스를 샀어요. 이 VR 머신 다들 아시죠? 커스코에서 지금 팔고 있는데요. 가격 대비 성능 대비 커스코가 현재 제일 쌉니다.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싸진 않아요. 399불인데요. 리베이트 50불 있으니까 뭐 텍스 빼고 한 349불이라고 할게요. 싸지는 않습니다. 저희 큰애가 사격을 하는데 여기 안에 프로그램 중에 사격 연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클레이 사격 연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샀는데 막상 써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예요. 저희가 컴퓨터 평면으로 보는 2D의 모니터랑 이 안에서 보여주는 모니터랑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한동안 3D TV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각을 끼고 보면 약간 어지럼증도 있고 저는 그 3D TV로 오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로는 그 당시 가졌던 어지러움을 사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졌던 어지러움증보다 훨씬 덜한 어지러움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VR이 어떤 영향을 우리 어티스틱 커뮤니티에는 가져올까 그걸 찾아보니까 현재 몇 개의 컴퍼니가 어티스틱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에 포커스해서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가고 또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웨스트 미시건에 있는 경찰서에서는 이 VR을 통해서 어티스틱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걸 또 봤어요. 그리고 웨스트 미시건 지역에서는 어티스틱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이거를 프리로 제공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경찰과 딜할 일이 있을 때 어려움 겪지 않고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거 시뮬레이션으로 도와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VR 장치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자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자폐 아이들이 주변에 있지 않으면 사실 일반인들도 자폐 애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은퇴 후에 뭘 하는지 그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엔 자폐 아이들을 위한 유튜브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조금의 아르클도 좀 쓰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CDC 통계에 의하면 작년 2021년 그러니까 올해죠. 2021년 안에는 44명당 1명이 자폐아로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스퍼거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없어지고 다 어티즘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계도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똑똑하세요. 그래서 빨리 캐치업해서 빨리 진단 받으시는 것 같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늦는 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게 없어지고 빨리 캐치업해서 빨리 테라피에 속해서
그런 것들 빨리 받음으로써 아이가 정상인과 비슷하게 혹은 정상인 범죄에 가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VR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플로리오라는 컴퍼니가 있더라고요. 플로리오라는 컴퍼니는 147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이 뉴 플레이스 갔을 때 혹은 센서리 이슈가 있는 장소에 갔을 때 아이들이 맞닥뜨려야 될 어려움을 이 VR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리얼리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애플 스토어에 가면 있어요. 물론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싼 것 같진 않아요. 아까 가격을 잠깐 봤을 때 가격이 한 5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플레리오라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직은 시작된 게이고 또 많은 컴퍼니가 나온다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혹시 관심 있고 혹시 이쪽에 IT에 근무하시거나 저보다는 더 텍사비거나 컴퓨터 기기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사실 이거 사긴 했지만 좀 어려운 게 우리 아이는 이렇게 얼굴에 뭐가 달려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센서리 와이즈. 그래서 저희는 이걸 큰애를 위해서 샀기 때문에 그래도 있으니까 저희 둘째 아이들도 트라이 해볼 예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시다면 아이들이 이런 비디오 게임 요즘에 아이패드, 아이폰 갖고 많이 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데 이 가상세계 속에서라도 자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해 주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방해를 받지 않고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 혹시 매트릭스 같이 옛날에 아바타였나요? 그 아바타 영화에 보면 그 불편한 사람들이 기계에 들어가서 이 가상 속에서 사람들을 사귀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모임을 갖고 지금 제가 아는 그런 플랫폼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페토라든가 뭐 샌드박스 같은 거는 리얼 에스테이트 이쪽이고 얼스투 뭐 이런 것들이 찾아보니까 진짜 우리가 모르는 그 컴퓨터 모니터 뒤에 엄청나게 많은 컴퍼니들이 이제 VR로 뛰어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서 봤던 그런 현실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물론 모든 세계가 확 바뀌진 않겠죠. 그러나 이걸 먼저 선점하고 먼저 고민하고 먼저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오퍼튜니티가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기계를 사고 그리고 관련자들을 찾아다 보고 들여다보고 하니까 이 메타버스가 어쩜 모더레이트 시비어에 있는 우리 어티스틱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프티드 탤런트를 확장시켜주고 이걸 잘 사용하면 더 큰 세계를 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이 좀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걸 개발하는 기업들이 잘 개발해서 이것들을 잘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보니까 플로리오라는 컴퍼니가 지금 앱은 프리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진짜 이거에 관심 있고 그러시다면 한번 다운받아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계가 지금은 좀 비쌉니다. 앞으로 이 기계가 제가 써보니까 무겁기도 하고요. 오래 쓰지 못하고 배터리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충전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메타버스가 가져다 올 변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어티스틱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게 저의 고민이자 희망사항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런 걸 좀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